다음으로 이제 파트 2, 실제 로직을 구성하여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 메뉴바 아래 유저 프로그램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뜨는 창이 바로 지금부터 세이프티 프로그램을 작성할 프로그램 창입니다. 세이프티 프로그램을 작성할 프로그램 창에서 좌측의 트리는 위에서부터 지금 작성 중인 프로젝트 네임, 구성한 세이프티 컨트롤러, 메인 프로그램 순이고, 이 메인 프로그램 안에 페이지 하나하나마다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늘리고 싶으면 메인 프로그램에서 우클릭하여 Add 페이지 또는 페이지에서 우클릭하여 인서트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추가가 되십니다. 트리 아래에 스테이터스 창은 현재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세이프티 펑션의 수, 커넥션 수 등에 의한 프로그램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량이 너무 크면 컨트롤러가 느려지는 등의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만 보통 세이프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로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작성하시다 보면 용량이 부족한 일은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옆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창입니다. 가운데 회색의 네모난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피너즈 멀티 컨피그레이터는 ST 언어라든지 레더 다이어그램 등의 로직 구성이 아닌 일종의 펑션 블럭 방식으로 더 쉽고 더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펑션 블럭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페이지의 제일 왼쪽 한 칸과 한 칸 옆에 동그란 접점들이 인풋에 관련된 로직을 구성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한 칸과 한 칸 옆에 동그란 접점들이 아웃풋에 관련된 로직을 구성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을 제외한 가운데 모든 칸들이 로직에 관련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직이 늘어나거나 위아래로 칸이 모자라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아무 여백의 공간에서 우클릭 후 속성, 프로퍼티스를 클릭하고 로우, 컬럼스 같은 칸을 늘려서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공간도 설정이 가능한 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풋 관련된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오른쪽 트리에서 인풋 관련된 펑션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끌어오셔도 되고 회색 네모 칸을 더블 클릭하면 그 칸에서 추가할 수 있는 펑션들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어느 방식이든 편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고 이번 교육에서는 세이프티 장치의 대표적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오른쪽 트리에서 가져오시던지 네모칸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 스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스탑에 대한 속성 창이 뜨는데 상단의 인풋, 스타트, 제네럴 탭 중 인풋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 타입 부분을 오른쪽 화살표로 펼쳐보시면 타입 1, 타입 3, 타입 3 시뮬터너티라고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 1은 그림으로도 나타나 있지만 단일 배선, 이중화가 아닌 한 개의 입력만을 받는 구성일 때 쓰는 타입입니다. 타입 3 또한 그림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중화 배선, 즉 카테고리 3를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입 3와 타입 3 시뮬터너티의 차이가 뭘까요?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입 3와 타입 3 시뮬터너티 두 가지 기능이 동일한 배선 상황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중한 입력 부분은 한 곳을 단선시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타입 모두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안전 입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세이프티 컨트롤러는 출력을 차단합니다. 차이점은 그 다음입니다. 보통의 타입 3는 출력을 차단한 후 컨트롤러가 별도의 에러를 띄우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 타입 3 시뮬터너티는 안전 입력적 문제가 생긴 후 3초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컨트롤러가 전면부 디스플레이에 에러를 띄웁니다. 결국 3초 안에 안전 입력에 문제가 생겨 해결되지 않은 상황조차도 에러를 띄워 감지를 하겠냐는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이 타입 3 시뮬터너티 설정을 하고 하지 않고에 있어서 카테고리 레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설정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유저마다 다 다르게 구성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지만 어쨌거나 입력에 문제가 생겨서 출력이 차단됐으니 입력적 점검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확인하는 절차는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고려하는 유저마다 타입 3 시뮬터너티가 기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및 커넥션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체크박스 인풋 1, 2부터 보겠습니다. 인풋 1을 보시면 이퀴먼트 아이디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파트 1에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 설명때에
모듈 추가하면서 equipment identity 이름을 설정할 때 로직 부분에 이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equipment identity가 그 모듈의 로직에서 쓸 이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IO라고 쓰여져 있는 선택란은 이제 그 모듈에 어디 집점을 쓸 것인가에 대한 체크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스탑의 input 1의 접점을 내가 지정한 모듈에 내가 지정한 접점으로 받겠다라는 설정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input 2 또한 동일합니다. 다음은 input 설정 밑에 dictation of short between contact in the input circuit 체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을 하면 입력 회로의 접점 간 단락 감지라는 뜻인데 이것이 테스트 펄스를 이용하여 이중화 입력 두 가지의 단락을 감지하는 즉 카테고리 3와 4를 구분하는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펄스와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은 EN-ISO 13849-1에 관련 내용이 있어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만 드리면 이중화를 구성하는 것이 카테고리 3, 그 이중화의 단락, 오류 검출까지 보게 하는 것이 카테고리 4입니다. 검출하는 방법을 테스트 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즉, Detection of Short Between Contact in the Input Circuit 체크를 하게 되면 테스트 펄스를 써서 이중화의 단락 감지를 하겠느냐, 카테고리 4 구성을 하겠느냐, 둘 중 하나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 체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위 인풋 영역의 테스트 펄스 체크 설정이 활성화되었다, 비활성화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ISO 13849-1에 대한 교육은 저희 필치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교육을 원하시면 필치에 요청하셔서 들어볼 수 있으신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풋 탭 마지막 위쪽에 테스트 펄스 서퍼레이션 온 인풋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체크사항은 테스트 펄스에 대한 감지 범위를 넓혀주는 설정입니다. 회사마다 테스트 펄스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타사 안전 입력 장치와 필츠 세이프티 컨트롤러 간에 사용이 될 때 테스트 펄스를 감지하는 주기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간혹 입력 관련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체크를 해주면 필츠 세이프티 컨트롤러가 감지 주기를 더 넓혀 혹은 억제해 관련 펄스 감지를 더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펄스는 필츠 세이프티 컨트롤러가 잘 감지하고 관련 에러 사례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과 쓸 때 펄스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체크해 주시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스탑에 관한 인풋 탭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스위치 타입은 배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하여, 커넥션은 배선이 되는 접점에 대한 설정과 그 접점의 옵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트 탭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상단 스타트 타입을 보시면 오토매틱 스타트, 모니터드 스타트, 매뉴얼 스타트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로 리셋 타입에 관한 설정입니다. 오토매틱 스타트는 말 그대로 자동 리셋, 비상정지가 눌러지고 해제가 되면 바로 출력 신호를 보내는 설정이고 아래 두 개인 모니터드 스타트와 매뉴얼 스타트가 수동 리셋인데 차이점은 모니터드 스타트와 매뉴얼 스타트를 클릭해 보시면 기호가 제어 표기인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리셋 신호를 누르자마자 누르고 다시 뗄 때 신호가 나갈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커넥션란 앞에 인풋 설정과 마찬가지로 그 수동 설정을 할 리셋 신호를 어느 모듈, 어느 접점으로 받을 건지 설정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테스트 펄스를 할당해도 되고 일반적인 입사부 신호를 배선하여 써도 되며 카테고리 레벨하고는 무관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네럴 탭입니다. 제네럴 탭은 옵션 성향이 짙으며 사실상 여기까지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동작에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타임 속 체인지 디폴트 밸류는 체크하게 되면 0초부터 3초까지의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글씨 그대로 출력 지연에 대한 설정입니다. 바로 및 엘리멘트 아이디는 아까 했던 이퀴먼트 아이디와 흡사합니다. 이퀴먼트 아이디가 모듈이 로직에 쓰일 이름이 설정이었다면 엘리멘트 아이디는 이 펑션 블럭의 정보, 다이그노스틱을 쓸 때에 통신 관련해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및 이퀴먼트 아이디는 그 펑션 블럭의 이름, 직접 넣어보시면 로직 화면에서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맵 및 로케이션 디스크립션은 이 펑션 블럭에 대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기기 중 하나인 이스탑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단계라 다소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배선 방법, 이중화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교차 단락 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접점은 어디로 받을 건지, 리셋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정만 하면 사실상 끝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며 실제로 해보면 금방 하실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탑 말고도 여러 입력기기들, 도어, 라이트 커튼 등의 입력 장치들을 만들어 보아도 설정하는 부분이 보시면 다 똑같기 때문에 입력 관련 설명은 이스탑을 대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멀티기억의 일반적인 관습이며 나머지 입력 관련 펑션 블록은 기호에 맞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로직 프로그래밍 인풋 관련 설정을 마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